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이 영상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무술의 띠 색깔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흰 띠, 그리고 점차 실력이 늘면서 녹색, 파란색, 갈색,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회복의 첫 단계, 즉 흰띠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심리학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고 감정은 부정당했으며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묵살되고 폄하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묵살당하는 고통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통해서도 구축됩니다.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수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들어주고 당신이 느낀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안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플래시백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더 나아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CPTSD는 단발적인 충격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감정적 플래시백,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고 없이 현재를 덮치는 현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플래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그것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지만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언제 그것이 다가오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 제가 어두운 이면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충분히 안정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믿어진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구조가 잡혔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다시 안전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가해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해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회색 지대 없이 오직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선하고 그는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 구도는 초기 충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면 회복을 가로막는 덫이 됩니다. 이 흑백 논리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신경증적인 순진함, 즉 스스로를 속이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이 끝없는 반추와 집착은 바로 이 경직된 흑백 구도 속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바로 어두운 공감 훈련입니다. 이것은 용서나 연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만약 내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려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충성심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시간, 돈, 에너지, 명예 등 모든 자원을 빼앗고 싶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나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경직된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없다면 오늘 느끼는 감정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기묘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가 아닌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묶어두었던 순진함이라는 방어기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한 정신분석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공유된 환상이 사실은 피해자가 현실의 끔찍함을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어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환상 속으로 도피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머물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함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갈색, 검은 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완전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환경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감금되고 착취당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상처, 결핍,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그림자, 즉 섀도우 워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탐험하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숨겨진 구원자 판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끌어당겼던 숨겨진 계약의 미끼를 발견하고 그 사슬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성인이 된 후에 겪은 학대라면 회복이 수년씩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년간 매주 전문가와 상담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은 분명히 나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친구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세요. 회복을 돕는 친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하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종과 착취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몇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자원을 얻다가 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자원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당신의 뇌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모습과도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더는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이 영상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의 노디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무술의 띠 색깔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흰 띠, 그리고 점차 실력이 늘면서 녹색, 파란색, 갈색,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회복의 첫 단계, 즉 흰띠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심리학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고, 감정은 부정당했으며,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묵살되고, 폄하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묵살당하는 고통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통해서도 구축됩니다.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수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들어주고 당신이 느낀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안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플래시백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더 나아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CPTSD는 단발적인 충격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감정적 플래시백,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고 없이 현재를 덮치는 현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플래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그것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지만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언제 그것이 다가오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 제가 어두운 이면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충분히 안정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믿어진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구조가 잡혔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다시 안전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가해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해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회색 지대 없이 오직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선하고 그는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 구도는 초기 충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면 회복을 가로막는 덫이 됩니다. 이 흑백 논리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신경증적인 순진함, 즉 스스로를 속이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이 끝없는 반추와 집착은 바로 이 경직된 흑백 구도 속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바로 어두운 공감 훈련입니다. 이것은 용서나 연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려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충성심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시간, 돈, 에너지, 명예 등 모든 자원을 빼앗고 싶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나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경직된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없다면 오늘 느끼는 감정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기묘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가 아닌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묶어두었던 순진함이라는 방어기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한 정신분석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공유된 환상이 사실은 피해자가 현실의 끔찍함을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어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환상 속으로 도피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머물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함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갈색, 검은 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완전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환경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감금되고 착취당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상처, 결핍,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그림자, 즉 섀도우 워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탐험하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숨겨진 구원자 판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끌어당겼던 숨겨진 계약의 미끼를 발견하고 그 사슬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성인이 된 후에 겪은 학대라면 회복이 수년씩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년간 매주 전문가와 상담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은 분명히 나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친구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세요. 회복을 돕는 친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하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종과 착취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몇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자원을 얻다가 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자원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당신의 뇌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모습과도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더는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이 영상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의 노디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무술의 띠 색깔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흰 띠, 그리고 점차 실력이 늘면서 녹색, 파란색, 갈색,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회복의 첫 단계, 즉 흰띠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심리학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고 감정은 부정당했으며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묵살되고 폄하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묵살당하는 고통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통해서도 구축됩니다.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수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들어주고 당신이 느낀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안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플래시백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더 나아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CPTSD는 단발적인 충격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감정적 플래시백,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고 없이 현재를 덮치는 현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플래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그것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지만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언제 그것이 다가오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 제가 어두운 이면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충분히 안정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믿어진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구조가 잡혔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다시 안전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가해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해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회색 지대 없이 오직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선하고 그는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 구도는 초기 충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면 회복을 가로막는 덫이 됩니다. 이 흑백 논리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신경증적인 순진함, 즉 스스로를 속이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이 끝없는 반추와 집착은 바로 이 경직된 흑백 구도 속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바로 어두운 공감 훈련입니다. 이것은 용서나 연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려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충성심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시간, 돈, 에너지, 명예 등 모든 자원을 빼앗고 싶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나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경직된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없다면 오늘 느끼는 감정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기묘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가 아닌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묶어두었던 순진함이라는 방어 기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한 정신분석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공유된 환상이 사실은 피해자가 현실의 끔찍함을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어 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환상 속으로 도피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머물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함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갈색, 검은 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완전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환경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감금되고 착취당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상처, 결핍,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그림자, 즉 섀도우 워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탐험하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숨겨진 구원자 판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끌어당겼던 숨겨진 계약의 미끼를 발견하고 그 사슬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성인이 된 후에 겪은 학대라면 회복이 수년씩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년간 매주 전문가와 상담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은 분명히 나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친구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세요. 회복을 돕는 친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하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종과 착취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몇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자원을 얻다가 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자원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당신의 뇌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모습과도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더는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이 영상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의 노디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무술의 띠 색깔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흰 띠, 그리고 점차 실력이 늘면서 녹색, 파란색, 갈색,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회복의 첫 단계, 즉 흰띠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심리학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고 감정은 부정당했으며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묵살되고 폄하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묵살당하는 고통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통해서도 구축됩니다.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수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들어주고 당신이 느낀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안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플래시백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더 나아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CPTSD는 단발적인 충격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감정적 플래시백,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고 없이 현재를 덮치는 현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플래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그것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지만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언제 그것이 다가오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 제가 어두운 이면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충분히 안정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믿어진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구조가 잡혔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다시 안전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가해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해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회색 지대 없이 오직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선하고 그는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구도를 만듭니다. 이 구도는 초기 충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면 회복을 가로막는 덫이 됩니다. 이 흑백 논리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신경증적인 순진함, 즉 스스로를 속이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이 끝없는 반추와 집착은 바로 이 경직된 흑백 구도 속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바로 어두운 공감 훈련입니다. 이것은 용서나 연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려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충성심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시간, 돈, 에너지, 명예 등 모든 자원을 빼앗고 싶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나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경직된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없다면 오늘 느끼는 감정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기묘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가 아닌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묶어두었던 순진함이라는 방어 기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한 정신분석가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공유된 환상이 사실은 피해자가 현실의 끔찍함을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어 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환상 속으로 도피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머물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함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갈색, 검은 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완전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환경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감금되고 착취당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상처, 결핍,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그림자, 즉 섀도우 워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탐험하고 무엇이 나를 그토록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숨겨진 구원자 판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끌어당겼던 숨겨진 계약의 미끼를 발견하고 그 사슬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성인이 된 후에 겪은 학대라면 회복이 수년씩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년간 매주 전문가와 상담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은 분명히 나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친구의 회복을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세요. 회복을 돕는 친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하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어두운 공감 훈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종과 착취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몇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자원을 얻다가 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자원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당신의 뇌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모습과도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더는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터널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이 영상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막 벗어난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태의 노디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무술의 띠 색깔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흰 띠, 그리고 점차 실력이 늘면서 녹색, 파란색, 갈색,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회복의 첫 단계, 즉 흰띠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심리학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고 감정은 부정당했으며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은 묵살되고 폄하되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묵살당하는 고통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통해서도 구축됩니다.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수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들어주고 당신이 느낀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안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플래시백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우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더 나아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CPTSD는 단발적인 충격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감정적 플래시백, 즉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고 없이 현재를 덮치는 현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플래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그것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낮추는